조금이나마 출산 정책에 낫지 아니할까. 이런 것들이 전 주요했다고 보고요. 자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저는 멋진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일남 일녀입니다. 저는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딸 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제가 손주가 4명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만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러한 아마도 신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딩크족은 제가 알기로는 자녀를 갖지 않고 있는 부부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옛날에는 아마 자녀가 없는 기혼자라고 아마 이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딩크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 저출산 대책 정책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좀 한쪽 작은 부분들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물론 뭐 자기 만족도는 높겠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또 더더군다나 저는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 입장이라 딩크족을 그렇게 크게 환영하진 않아요. 그들만의 선택을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5년 후에 외로움과 쓸쓸함을 생각한다면 자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제가 개인이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사실 저도. 왜냐면은 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취미도 또 많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나의 만족도를 위한 그런 취미들을 갖고 싶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없었다면 상상하기가 좀 싫을 것 같아요. 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맞벌이 부부가 좀 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없이 부부만의 삶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주위에서 그런 분이 있다면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흑백 텔레비에 아들, 딸 구별 말고 한 자녀, 둘 만나 잘 이런 멘트 캐치프레이즈가 좀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고 했던 것 같고요. 이제 80년대 접어들어서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강산이 초 만원이 된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광고를 보면서 조금 늦었으면 제가 세상에 못 나왔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좀 증가한 거는 참 고무적입니다만 전국적인 출산율이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요새 0.65까지 내려갔다는 뉴스를 보니까 저출산에 대한 참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감소세로 들어설 것이라는 것들이 충분히 예측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른 데보다 대비하는 그런 정책적인 수단들이 더 많을 수 있다. 요거 하나가 더 고무적이라는 것 뿐이지 지금 증가라는 것이 저희한테 기쁨을 선사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0.02 정도 올라서 어쨌든 간에 전국에서는 그래도 출산율이 올랐다고 지금 자평하고 있는 충청북도긴 하지만 아직도 뭐 멀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 할지라도 청년이든 아니면 뭐 기관 단체장이든 아니면 관변단체든 결국은 충청북도가 함께 마인드 제고를 통해서 결국은 함께 더불어 같이 가는 것이 조금이나마 출산 정책에 낫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으니까 결혼부터 좀 복지가 좀 잘 돼 있어서 그런 나라들이 지금 출산율이 좀 굉장히 좋죠. 스웨덴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유아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이든 유아 정책, 결국 유아부터 아동부터 촘촘한 복지, 맞춤 복지 정책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학습이 되고 또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자연스럽게 결혼 문화든 자녀 양육의 문제든 출산의 문제든 이런 사이클이 야기되기 때문에 결국은 출산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프랑스가 저출생에 대한 정책들을 강력하게 펼쳐왔죠. 직접적인 지원들,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는 지원입니다. 출생자가 저소득층일 때 출생을 하지 않는 약간의 중간소득층 이 정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 주요했다고 보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은 저희가 지금 굉장히 문제로 봉착해 있는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 남녀평등 문제죠. 자, 이게 남녀평등이 갖는 것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느냐. 우리 이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금성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에 대한 모든 보탬에 대하지만이 또 거기에 따른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을 소득금액의 80%에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어떤 회사는 플러스 알파를 10% 정도 해서 90%까지 보장을 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더라고요. 임산부 우대 시책 같은 것 또는 또 충북형 돌봄 체계 구축 관련해서 아이는 부모가 낳고 기르는 것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어린이집과 어린이 유치원의 돌봄 인프라를 개선하려고 이제 많이 좀 노력을 했고요. 충북형 육아 출산 수당이라든가 난자 행동 시설 지원비, 임산부 출산 지원금, 그리고 때 교통이 불편한 임산부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를 이제 저희들 전반기에 추진을 해왔고요. 특히 이번에는 저희 정책국지에서 남성 육아 휴직이라는 활성화를 위한 그 지원 조례를 이번에 만들면서 남성들에 대한 육아 휴직에 대한 그 인식 개선이라든가 또 남성이 육아 휴직을 함으로써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 담고 있고요. 결혼과 관련된 조례와 더불어서 고립가족, 사회적인 안전망에 대한 조례와 청소년, 청년 안전망에 대한 조례,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를 방문했을 때 가기 전에 저희들이 기관 탐방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의원들끼리 연구를 하면서 현장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정책이 우리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참 보람 있게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좀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을 했던 게 있었어요.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해서 좀 이런 부분들만큼은 꼭 의회 가면 제가 한번 다뤄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 도민 제전 때 너무 좀 열악했던 환경들을 보고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좀 시켜보자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왔던 것들이 기억에는 좀 남는 것 같아요. 복지라는 게 갈 길은 참 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재정적이나 또 정책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는 어쨌든 그 유권자한테 위임받은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 일말의 권력도 없습니다. 그 위임받은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그 충북도를 위해서 어떻게 행사하느냐, 이제 이것이 주요 관점이라고 보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중심,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도의원들 참으로 많이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로 도민들에게 다가서는 그러한 의회가 되도록 남은 일정 우리 도의원들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저희 삶의 질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질책할 게 있으시면 과감히 질책해 주실 때 우리 사회 그리고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도에서 여러 가지 조례를 통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젊은 층에게는 와닿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충청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제로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도민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